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외로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외로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어떤 외로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깊은 통과 의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외로움이 고독으로 그리고 고독이 자유로 변화하는 신비한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관계를 늘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고독의 방에 도착하고 마침내 자유의 하늘에 이르는 것 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은 바로 이 지점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관계의 결핍이 아니라 공명하는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면 상대방의 눈에서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듣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어는 전달되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설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특이한 것은 아닌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가 많아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연락처는 수백 개, 소셜미디어 친구는 수천 명이지만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느낍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해서 외로운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로움 단계에서 범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더 깊은 연결을 향한 영혼의 갈망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의 성숙함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만족할 수 없는 내가 문제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자기 진단입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첫 번째 임계점은 매우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바로 설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이전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함과 조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괜찮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맞다라는 내적 확신이 생겨나면서 외부의 승인이 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전에는 침묵이 답답했다면 이제는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생각을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설명하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이해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틀렸나 하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서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의 축적을 통해 서서히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냉정해진 건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가?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타인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지나면서 사람은 비로소 고독의 방으로 들어설 준비가 됩니다.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급령의 사랑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소유 욕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고급령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약합니다. 감시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고급령은 사랑을 소유물이 아니라 만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은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하고, 통제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 마치 귀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이지만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고 있다. 이 만남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차이는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연인이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겠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과 질투,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나는 나대로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게. 상대방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도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이 이성 친구와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 욕구가 강한 사람은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연락을 계속 확인하고 언제 끝나는지 묻고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한 사람이다. 굳이 의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까? 신뢰는 감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붙잡지 않아도 상대방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줄어듭니다.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사랑의 진리입니다. 움켜쥐려고 할수록 빠져나가고 자유롭게 놓아줄수록 더 깊이 연결됩니다. 고급령에게 사랑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계획을 그 사람에 맞춰서 세웁니다. 자신의 꿈이나 목표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걸어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다릅니다. 고급령에게 사랑은 인생의 한 층위입니다.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층위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꿈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글 쓰는 일은 불안정하니까 다른 일을 하자고 말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고 대화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릅니다. 또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바꾸지도 않습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건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완전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가짜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사랑은 각자의 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급령의 사랑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더 나다워졌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삼키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둘이면서도 하나인 사랑입니다. 고급령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특별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 앞에서 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눈에 반해서 급속도로 빠져듭니다. 첫 만남에서 운명을 느끼고 며칠 만에 확신을 갖고 몇 주 만에 미래를 계획합니다. 감정이 폭발적으로 타오르고 그 열기에 휩쓸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라는 조급함이 모든 판단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에 빠질수록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고급령은 사랑을 만나면 먼저 판단을 유예합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일까? 이 관계가 올바른 선택일까? 와 같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관찰합니다. 이때 그들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천천히 파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합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단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급령은 상대방과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의 침묵이 편한지 어색한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인지 아니면 계속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관계인지를 파악합니다. 이런 관찰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의 계절을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급령은 빠르게 불타오르는 사랑보다는 오래 공명하는 사랑을 택합니다. 순간의 열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깊이를 추구합니다. 화려한 시작보다는 견고한 기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때로는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해?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존재의 공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령의 사랑에서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완벽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도와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교정 욕구가 생겨납니다. 때로는 계몽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이런 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라며 조언을 건넵니다. 너도 나처럼 돼야 해라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령의 사랑에는 이런 교정 욕구나 계몽 욕구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랑을 성장의 조건으로는 보지만 강제의 이유로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급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을 때 함께 있어주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연인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담배를 끊어야 해, 운동을 해야 해, 일찍 자야 해라며 직접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상대방의 미완성도 포함해서 사랑합니다. 물론 걱정은 하지만 그것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변화는 오직 선택의 결과로만 허용됩니다. 강요나 압박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바꾼 것은 언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적 동기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더 많이 변화합니다. 강요하지 않을 때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급령의 이런 태도는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꽃피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급령의 사랑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사랑 말입니다. 이것은 고급령의 사랑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을 해도 고독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견딜 수 없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공허해집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만 완전하다고 느끼고 떨어져 있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을 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만 혼자 있을 때도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며칠간 출장을 간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그 시간이 견디기 어려운 공백이 됩니다. 매일 몇 번씩 연락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급령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동안 나는 나대로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인이 없는 동안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인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워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급령이 사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고독의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랑이 그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재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별이 와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픕니다. 슬픕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애도의 시간을 거친 후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큰 자유를 줍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책임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사랑이 더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고급령의 사랑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랑이 감정에서 수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질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감정입니다. 기쁘고 설레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질투가 납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좋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고 나쁠 때는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급령의 사랑은 수행입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매일매일 실행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일관되게 사랑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때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연마의 과정이 됩니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발견하고 다듬어가는 도장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먼저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고집을 버립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데 상대방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계획적일까?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으로서의 사랑은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살 수 있구나. 내 방식만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소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만의 선택과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로,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법을 익힙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연마합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너무 거리를 두면 냉정해 보이고 너무 가까이 가면 자신을 잃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적절한 깊이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급령에게 사랑은 깨짐없이 열리는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 완전히 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깊이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수행 속에서 배워지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고급령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입니다.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수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의식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고급령의 사랑입니다. 고급령이 사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버림받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급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내가 나를 잃지 않을까?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는데 고급령은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고급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고독의 방에 도착하고 마침내 자유의 하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얼마나 많은 타협을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의 꿈을 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고급령은 이런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 매우 신중해집니다.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지켜온 나 자신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힘들게 찾은 내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내가 추구해온 가치들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급령은 사랑을 쉽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성급하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는지 아니면 나를 잃어가는지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은 화려한 사교 모임을 좋아하는데 자신은 조용한 톡서를 선호합니다. 이때 고급령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 성향을 바꿔야 할까? 아니면 내 모습 그대로도 받아들여질까? 만약 자신을 바꿔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면 고급령은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끌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잃어야 하는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 일은 현실성이 없어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합니다. 이때 고급령은 깊이 고민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랑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랑은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급령의 사랑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매우 깊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 상태에서 시작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에게도 안전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급령의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급령의 사랑은 서로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더 자기 자신이 되도록 옆에 있어주는 일이다. 이 한 문장 안에는 고급령의 사랑에 대한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붙잡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자신 곁에 머물게 하려고 애씁니다. 소유하고 통제하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급령의 사랑은 붙잡지 않습니다. 놓아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선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 다음 각자가 더 자기 자신이 되도록이라는 부분을 봅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욱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더욱 빛나게 하고 상대방의 가능성은 더욱 펼쳐지게 하고 상대방의 개성은 더욱 선명해지게 합니다.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 고유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어주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봅시다. 앞에서 끌고 가지도 않고 뒤에서 떠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헤맬 때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둘이면서도 하나인 사랑입니다. 서로를 잃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제한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고급령의 사랑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고 깊이 연결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